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소리샵 2번 방이죠. 룸 2 가운데 방에서 오늘 T+A를 살펴보는 날이에요. 지난 시간에 바로 저 오디오 벡터 R6 아르트 얘기를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제가 괜히 이게 제가 소리샵을 대표하는 스피커고 뭐 그렇다기보다 제가 소리샵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피커다 이런 말을 했더니 앰프는 그럼 뭐냐? 소리샵이 제일 좋은 앰프는 뭐냐라는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그리고 소리샵 관계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셔서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샘튜브에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벨칸토 앰프들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좋지만 소리샵의 대표 앰프라는 건 조금 개념이 다르죠. 좀 등급이 포트폴리오도 많아야 되고 사용자 취향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도 좀 많은 그런 브랜드를 찾다 보니 역시 독보적으로 T+A가 가장 대표적인 앰프가 소리샵의 대표적인 앰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가장 핫한 거는 200 시리즈죠. 200 시리즈는 최근에 그 플레이어 DAC 연프리, 그 다음에 파워 이렇게 돼 있는데 파워앰프였던 A200에 M200으로 이제 모노블럭 버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물론 T+A는 저 위에 상위 이제 HV 시리즈들 있죠. 뭐 인티앰프라면 BA3100 HV 이런 아주 거함급 A 클래스 앰프들이 있지만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T+A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이엔드 등급으로 나는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200 시리즈 인기가 높은 게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다양하잖아요. 일단 플레이어도 있지만 DAC 자체가 헤드폰 앰프를 트랜스폼한 거기 때문에 그런 헤드폰 앰프로 쓸 수 있으면서도 아주 그 소위 PLL 루핑을 하는, 그리고 클러킹 뛰어난 엔티 지터, 디지털라이징이라고 하죠. 그런 클러킹을 갖춘 DAC 200이 이제 그 제품 어떤 시스템의 한 복판에 화제가 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널리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벗어나서도 범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건 바로 앰프죠. 그래서 A200이 M200으로 모노블록화한 거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A200은 어떻게 해도 스피커를 재생하는 한계나 그 다음에 데스크탑용이라는 그런 딱 사이즈적인 어떤 포맷이 정해져 있었는데 M200이 되면서 책상을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A200이 책상이 데스크탑용 앰프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뭐 여러 스피커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용성 있는 사운드 이런 쪽으로 확장시켜 간 게 M200이라서 T+A 중에 저는 가장 잘 보이는 게 M200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M200을 좀 살펴보고, 또 지난번에도 얼핏 뭐 DAC 200 등장을 하긴 했지만 이 제품의 소리가 어떤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항상 하듯이 음악 먼저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hall go with a surge of that well-known sadness, and I have to sit down for a while. The feeling that I'm losing her forever, and without really entering the world, I'm glad whenever I can share her laughter, that funny little girl. Slipping through my fingers all the time, I try to capture every minute, the feeling in it. Slipping through my fingers all the time, do I really see what's in her mind? Each time I think I'm close to knowing, she keeps on growing, slipping through my fingers all the time. 네, 소리 오늘은 M200에 같이 들어볼 스피커로 역시 그래도 범용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 정도 플래그십을 하나 M200 정도의 모노블록이면 플래그십을 드라이브해도 충분해서 저희 요새 많이 들어본 KF의 R11 메타, 막 이제 R 시리즈 중에 전체가 메타화된 R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저희 시청에도 했었죠. R11 메타로 시청을 해봤고요. 이쪽은 당연히 그 MP200, DAC200, 그 다음에 M200 모노블록인 T+A 200 시리즈로 구성을 해서 시청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M200을 특징 짓는 말은 여전히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기본적으로 NAD를 통해서 특히 M33이라는 마스터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스타덤에 오른 제품 자체도 올랐지만 그 안에 이제 소위 D클래스 증폭을 하는 모듈로서 신기원을 일으켰던 그런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가 그대로 T+A로 이동을 해서 모노블록에 들어가서 원래 A200에서 이제 사실 모노블록이 되면서 4옴 드라이브로 이제 4옴 기준 출력을 기반으로 이제 수치를 표기하다 보니 4옴 임피던스 기준으로 하면 420W의 연속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RMS가 420. 그리고 8옴 시에는 당연히 절반인 210W가 되는 딱 정수 증폭을 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일단 앰프니까 저기 출력에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일단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정도 등급의 400W급의 모노블록 앰프입니다. 그리고 이 앰프에도 뭐 여러 가지 당연히 T+A의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농축이 돼 있고 그게 축적이 돼 있지만 상위 제품에서부터 내려온 거, 그 다음에 아래 제품들을 만들면서 생긴 어떤 스타일링이 딱 중간점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등급의 제품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200 시리즈는 자사에서 먼저 90년대 초반에 시작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만든 93년으로 다시 거슬러 가보면 T+A는 막 진공관 앰프를 개발해서 미국에 상륙시키기 막 그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D클래스 앰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진공관 앰프 같이 나오고 그 직전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T+A가 아직은 스피커 브랜드로 유명했던, 그리고 앰프가 이제 막 만들어지던 시절, 지금하고는 좀 디자인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포맷도 달랐던 그 시점에서 굉장히 의욕적인 프로젝트로 개발했던 게 200 시리즈고 그걸 다시 약 30년 후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아마 T+A에서는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지만 그거 자체를 3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게 200 시리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만큼 T+A라는 그 소위 R&D가 중심이 되는 과학자들이 만든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농축이 돼 있는, 그리고 막 너무 크거나 이렇게 굉장히 과도한 사이즈나 스펙이 아닌 딱 아주 요 정도면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정도 제품의 사이즈와 포맷을 하고 있어서 200 시리즈는 그런 형태로 2020년대에 딱 다시 출시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앰프는 그러니까 M200만 놓고 봤을 때 이 제품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라는 그 D클래스 증폭 모듈이 들어갔지만 전원부 자체도 그 사인 웨이브 자체를 최적화시킨 그 고주파 사인 웨이브를
중점을 둔 그런 전원부를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 그 전원부가 그렇고 출력단이 일단 그 퓨리파이어 아겐탁트 다시 얘기지만 그쪽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저왜곡과 전호이즈 두 개를 목표로 두고서 만든. 그 T+A 제품의 어떤 앰프 시스템, 앰프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이즈 레벨이 낮고 스피커에 귀를 들여봐도 이렇게 뭐 노이즈가 거의 안 들리는 앰프 중에 하나고요. 그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앞단에 있는 DAC200, 소위 프리단이 있는 DAC200의 고정밀 그 디지털라이징 시킨 그런 출력을 받아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 앰프이기 때문에 그 품질이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런 또 거기에 특이한 게 ISC라고 그래서 인텔리전스 세이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소위 여러 가지죠. 온도나 그다음에 어떤 출력 로딩, 그다음에 이런 클리핑 같은 거 앰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어떤 왜곡 중에 하나인 그런 것들을 미리 모니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텔리전트라고 하고 그 마이크로 칩이 프로세서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모니터해서 어느 스피커하고 연결해도 최적으로 소리가 나게 하는, 좀 막연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ISC라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게 또 이 앰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T+A 사운드의 고유의 사운드는 사실은 이 독일인들이 지향한 어떤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한 소리가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M200을 들어보면 특히 전원을 켜고 저희도 오늘도 그런 걸 느꼈는데 약 10분, 20분이 좀 지나면은 소리가 처음보다 살짝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앰프는 전원하고 이 출력단이 나중에 소리를 내면서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을 한 그래도 프리히팅 시간을 한 1, 20분은 두셔야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알려드립니다. 뭐 이미 그렇게 다들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앰프 쓰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이런 모니터 시스템이 동작을 해서 아 얘가 지금 R11 메타랑 연결을 했구나 소리를 울려봐봐 아 그래 지금은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 하고 컨트롤 모니터를 해서 그 소리가 최적으로 들리게 음원을 타고 들어오는 소리가 그렇게 세팅을 하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소리가 사실은 드라이브력이 일단은 뛰어나지만 T+A가 드라이브한 소리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베이스를 안정화시켜서 다시 안정화란 말을 다시 쓰게 되는데 딱 아주 컨트롤을 소리를 이렇게 꽉 잡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고 뭐 당연히 이렇게 뭐 풀어놓는 그런 일은 없지만 소리를 아주 딱 완전히 본인이 제압을 해서 소리를 낸다기보다 이 스피커가 본인이 이렇게 음원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정확하게 내게 한번 내봐 소리를 내가 알아서 정확하게 소리를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게 M200의 소리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잘 내지만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들었던 차이콥스키 비창 3악장 그 쿠렌치스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이 뮤지카 에테르나를 지휘한 이 음반은 사실은 차이콥스키 비창 3악장을 가장 잘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 중에 하나죠.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갑자기 애들립 같이 이렇게 확 끌어오르는 갑자기 이쪽 악기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져 순간 1초 안에 사라져 이런 연주 스타일을 굉장히 그런 거에 열광을 하는 그런 지휘자가 쿠렌치스와 뮤지카 에테르나인데 이 저희가 맨날 듣는 말러나 기타 뭐 다른 모차르트도 있지만 이런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3악장에서의 이런 쫙 갑자기 끌어올랐다가 갑자기 연기처럼 몇 초 안에 사라지는 이런 사운드를 잘 내는 게 바로 역시 그 M200 T+A의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그 R11 메타 같은 유닛 5개 있고 체인버 6개 달린 그리고 3웨이인 그리고 이제 실제 주파수 대역으로 46에서 28kHz까지의 굉장히 아주 광대역을 소화하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6.5인치짜리 우퍼가 4개나 달려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사운드를 아주 포근하면서도 호쾌한 스케일을 끄집어내는 그다음에 순간 동작을 하고 싹 사라지는 아주 순발력 있고 아주 절도 있게 움직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이런 교향곡에서 들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지금 T+A의 M200이 주로 연출을 해서
R11 메타를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정교하면서도 아니 깨알 같은 부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끌어오를 때 그런 게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이게 사실 T 플러스 A를 듣는 재미이자 이런 R11 메타 같은 대형 스피커, 그 블레이드나 기타 래퍼 시리즈의 어떤 브레이싱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소리를 그대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단 그 캐프에 한정이 되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캐프랑 이렇게 소위 마리아주가 잘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깔끔한 중고역이에요. 고역도 고역인데 중역까지 살짝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오늘 제가 들어본 게 어떻게 하다 보니 다 80년대 초반 음악들을 좀 많이 녹음을 했는데, 밥 제임스하고 얼쿨루가 82년에 만든 그 원 오브 카인드, 투 오브 카인드죠. 여기는 위플래시라는 이 곡을 들어보면 아주 깔끔하죠. 소위 얼쿨루 기타 소리가 녹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뭉툭하게 들리는 그런 레이블도 있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나오는 대표적인 곡입니다. 40년이 된 녹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리마스터도 안 했는데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런 깔끔한 터치, 그리고 뒤쪽에 되게 쭉 깔리는 어떤 베이스와 밥 제임스의 건반,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이렇게 구분이 돼서 레이어링이 지는 이런 느낌을 역시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 플러스 A가 그런 아주 도드라지는 선명함과 그거를 어떻게 각이 지지 않게 매끄럽게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이런 곡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특히 또 캐프의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가 아주 반짝이면서 빛을 발하죠. 이런 것들도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대표적인 이 T 플러스 A M200과 R11의 어떤 마리아주를 나타내는 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어떤 하모닉스, 굉장히 어딘가 좀 이쁘게 들리게 아주 피어나게 만드는 소위 블루밍한 사운드와 선명함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곡 중에 아바의 마지막 앨범이죠. 이것도 81년, 그죠? 81년 겨울 앨범이니까. 슬핑 스루 마이 핑거스. 이게 맘마미아 통해서 이 곡을 몰랐던 분들도 요새 많이 알게 되는데, 아바의 마지막 앨범에 들어있던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은 슈퍼트루퍼의 안단테나 이런 곡들의 대를 잇는 대표적인 아바의 슬로우 템포 곡인데 아주 포근하죠. 녹음도 상당히 아바의 이전 녹음들보다 더 향상이 되어 있는 아주 매끄러우면서도 이런 화음, 하모닉스가 뒤로 잘 연결이 돼서 아바 특유의 화음을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아주, 그리고 슬로우 템포로 아주 듣기 좋은 느낌으로 그런 멜로디로 잘 들려준 곡이었는데, T 플러스 A가 어떻게 선명한 소리만을 잘 내는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는 분들도 이런 아바의 지금 슬리핑 트루 마이 핑거스 같은 곡을 들어보면 매끄럽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니까 음원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일단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시스템이라는 느낌을 잘 갖게 해줍니다. 이게 자꾸 떨컥떨컥 소리가 드는 게 시간이 지나면, 특정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지금 음악을 안 듣고 있구나 하면은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T 플러스 A M200은 사실은 지금 R11 메타보다 더 큰 스피커들에 쓰기에도 크게 손색이 없는, 드라이브가 문제가 없고 그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잘 드라이브 해주는, 문자 그대로 그런 능력을 잘 갖춘 앰프, 모노블록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출력이 충분해서 사실은 이 지금 소리가 룸2 이 방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거의 이거보다 좀 더 큰 방, 제일 큰 방 1번 방에서 들어도 소리가 충분할 수 있는 더 큰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T 플러스 A 제품을 저 대표 제품들을 꽤 많이, 지난번에 칼라 같은 제품도 봤지만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T 플러스 A 제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음원에 있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능력들, 그 다음에 스피커를 편하게 고를 수 있는, 큰 스피커든 작은 스피커든 골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앰프라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M200을 한번 와서 요 아주 앙증맞게 생긴 그 사이즈에서 나오는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리샵에 와서 정담점에서 T 플러스 A 소리샵을 대표하는 앰프라고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이 T 플러스 A의 대표 라인업인 200 시리즈의 주력 모델
M200을 캐프의 R11 메타로 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